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각양각색의 정말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지금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2019년에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좀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개혁개방 40주년 맞아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계속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취합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좀 해석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이 아무래도 자신만들이 갖고 있는 성장 동력을 좀 놓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달성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아무래도 조금 미국과의 갈등의 대립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 너무 이제 패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 중국이 어쨌거나 미국에게 서비스업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방 가능성을 많이 좀 열어두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 소비 경기라든가 이런 쪽에 부양 가능성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의 좀 다르지만 할 수 있는 해석들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로 나오는 것이지만 일단 중국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긁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좀 악재로 볼 수도 있는 예. 거고 반대로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은 또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우리가 패권을 굳이 잡고 있지는 않을게라고 네. 하면서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좀 분명한 해석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서요.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 문장이라든가 문구들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해석의 여지라든가 이런 건 시간을 두고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한 0.6%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면 한국은 수출이 잘 안 될 거고 수출이 잘 안 되면 기업들의 매출이 잘 안 늘어날 것 같으니까 왠지 이익 추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하향 조정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시장을 조금 많이 억누른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조금 다행스러운 면을 하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빠질 때 하루에 2, 3%씩 빠지는 게 거의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에 반면에서 코스피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한국 증시라든가 신흥국 증시가 2018년 1월을 고점으로 해서 네. 거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선진국 증시라든가 다른 위험 자산들에 비해선 상당폭 크게 많이 받았던 부분을 좀 미리 선반영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조금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선반영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본다는 의미신가요? 그냥 가격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반영했다 뿐이지 네네. 실제적으로 그게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좀 제한적인 수준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 증시가 3%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3%다 이렇게 해석은 조금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선 하락폭에 대해서는 미리 좀 선조정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바닥은 좀 탄탄히 다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좀 바닥 다지기의 국면에는 좀 진입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바닥을 다 다졌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게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4분기 그리고 네. 내년에 대한 이제 실적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조금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국면이 한 번 정도는 더 진통 과정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수출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데 참 대형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FOMC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은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것이냐 마냐 이걸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인상 속도
속도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 보게 되면 최근에 파웰 의장이 저스트 빌로우라는 단어를 쓰면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중립금리 바로 밑에 현재 실질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약간 이제부터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던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하다가 하락세를 보인 것도 여기에 한 일환으로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보다는 좀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미국이 굉장히 고용지표라든가 물가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서 고용 지표도 약간 부진하고 물가도 워낙에 유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당분간 상승세를 보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4번입니다. 네.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생각 한 3번에서 한 2번 정도로 좀 감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흥국 증시 자체는 흔히 얘기하는 그 펀드 플로우라고 불리우죠. 외국인의 매매, 유동성의 유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부분을 갖고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로도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힌트가 이번에 나온다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우선 최근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점도표를 보게 되면 한 네네. 3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에 한 2번 정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시장의 생각이 좀 달라요. 예, 네. 약간 한 번의 차이가 중요하니까 네, 한 번 그럼요. 정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만을 갖고도 최근에 신흥국 펀드로는 분명히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대략적으로 한 9주 연속 유입은 되고는 있습니다. 네네. 물론 많이 느낄 정도의 체감의 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펀드 플로우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많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의 생각은 이제 2번이라는 시장의 생각을 한 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외환 시장이니까요. 금리랑 또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2월과 10월에 주식 시장이 급락했던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그 측면이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었었어요. 근데 이 달러 강세가 과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만약 달러 강세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흥국의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있다고 한들 나중에 또 이게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의 달러 지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의 인상 속도가 올해보다는 감속한다는 이유 하나를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볼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흥국의 환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투자 매력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좀 고민스럽게 남아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경기 사이클 확장의 대부분 말국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 미국이 그 국면에 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들에 대한 변동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위험 자산들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대표적으로 달러가 안전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선호도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달러 강세가 진정된다는 것과 달러의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된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실 그렇죠.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희 쪽은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된다는 쪽보다는 네. 올해보다는 강세에 대한 속도가 좀 조절되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외국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보기에는 많은 환으로 메리트가 주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은 환경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보게 되면 다른 글로벌 통화들 대비해서 그렇죠. 아마 이거는 그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해외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죠. 그리고 그게 내부적으로 송금이 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이 올해만큼 좋을 거라는 확언을 하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 시장 자체도 좀 변동성이 높고 달러가 조금 약세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원화의 강세가 생각만큼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분명히 좀 해보실 시사점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좀 많은, 그러니까 특히 외환 시장에서 변동성이 많게 되면 결국은 그 수출하고 수입하는 기업,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보다는 좀 다른 기업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수출이 좀 주춤할 수 있다는 네네.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가
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수출이 올해보다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작년에 대체적으로 다 수출 기업들 올해 이런 쪽들의 위주의 포지션이었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좀 바꿔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원화 강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들 특히 뭐 중국에 관련된 소비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경향을 갖고 있고 네. 기간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이런 쪽들로 포지션의 변화를 좀 줘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식 시장에 투자하실 때의 분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그 투자 전략 팀장을 하고 계시다 보면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지점 쪽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좀 자산 배분하세요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 요즘에 주식 비중하고 현금 비중 혹은 안전자산 비중, 뭐 위험자산 비중 어떻게 나누라고 좀 말씀하시나요 요즘에? 우선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긍정적으로 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네.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될 때 너무 많은 위험자산의 포지션을 갖고 계시면 좀 위험성이 저희들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은 조금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안전자산의 성격이 좀 가깝겠죠. 즉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고배당주라든가 네. 아니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게 한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높기는 합니다. 왜 그러면 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채 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은 한국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 배분의 하나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주식에 관련된 전략도 세워드리지만 사실 내 재산을 지킴에 있어서는 위험자산과 또 안전자산을 구분해야 되니까요. 그 추가적인 질문까지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 클로즈업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 이재만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뵐 텐데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이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김영롱 앵커 그리고 박민영 앵커와 내일부터는 한 3일 동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